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금요일은 스페셜하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알차고 유익하게 저희와 함께 하시죠.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겠는데요.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중에서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 있으니까 여기 이용해서 매니저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시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살펴보고 다음 주 전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연이어서 상회했을 때에도 잘 견뎌냈던 시장이었는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 쇼크에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연이어서 쇼크가 이어지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고 말았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1조 원 넘게 나오면서 1.91% 하락한 2,666선까지 2,700은 1일 천하로 끝났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0.8% 크게 밀리면서 880선 마감이 됐습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 3월 FOMC 금리야 동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세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의 상승 테마는 짧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장 잘 정리해 보고요. 다음 주 전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던 반도체 종목 일부가 오늘 장에서는 말아 올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GTC 2024를 앞두고 일부 반등을 보인 건데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 공개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과연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얘기들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입니다. 특별시로 문을 열어보는데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신호들 이유한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의 이유한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를 달궜던 다양한 시그널이 포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예정으로 오늘 뜨겁게 주목을 받은 기업이 있었죠. 첫 번째 시그널 바로 삼성전자의 이야기입니다. 기사 자세히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당초 예상을 웃도는 반도체 지원금을 받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 상무부가 조만간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약 7조 9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제정된 미국 반도체법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요. 반도체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 약 75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이지만 현재 거론되는 보조금 60달러는 삼성전자가 기존에 발표한 미국 투자 규모의 약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업계에서는 만약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미국 기업인 인텔 다음으로 많은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동시에 50억 달러 이상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TSMC보다 더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2.69% 내린 72,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살펴볼게요. 오늘 발표할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바로 관세청입니다. 수출 통계 자료 기사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난달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며 524억 달러, 우리 돈 69조 7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43억 달러 흑자를 보였는데요. 2월까지 올해 누적 수출은 1,071억 달러로 작년 1, 2월 대비 11.2%가 증가해 올해 정부가 설정한 7천억 달러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한 524억 달러, 수입은 13.1% 감소한 481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세의 당연 1등은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2월보다 수출액은 63% 늘었고 반도체 수출 증가세는 작년 11월부터 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주춤했는데요.
지난달 승용차 수출은 20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1월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24.8% 늘었지만 2월엔 8.2% 줄었습니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 수출은 4.3% 늘어 7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며 양호했지만 중국 수출은 증가세가 한 달 만에 다시 꺾인 점도 눈에 띕니다. 중국 수출은 올 1월 16.1% 증가하며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2월에 다시 2.4% 감소했습니다. 오늘 특별시의 특별한 투자 시그널 삼성전자, 관세청 이 두 가지 경제 지표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특별시 먼저 만나보셨고요. 이제는 두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철순, 송율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자리를 잠시 비우는 관계로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우리 송율 매니저님 저 없어서 아쉽지 않으셨나요? 너무 아쉬웠고요. 근데 이제 뭐 저번 주에는 정말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정말 짧았었고. 예.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잠깐 즐길 새도 없었어요. 사실은 단 하루였기 때문에. 근데 예. 뭐 아무래도 금요일에는 이렇게 칙칙하게 남자 셋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네. 알겠습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저를 향한 애정을 앞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철순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사실 지난주 아, 방송 왜 기억이 말을 잘 더듬으세요? 지난주 방송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예. 너무 짧게 지나가가지고 저도 잘 어떤 느낌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이 근데 훨씬 더 안정감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한 주 동안 이번 주 한 주 동안 시장을 살펴보면 뭐 웃고 웃을 일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꽤 복잡한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두 분을 통해서 자세한 분석 그리고 다음 주 전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첫 번째 주제를 띄워 주시죠. 네, 2,700선을 거의 2년 가까이 만에 올라서면서 만회하면서 야, 이제 드디어 좀 대세 상승장이 나오나 싶었지만 일일 천하로 일단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꽤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660선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GTC 2024도 있을 것이고 뭐 FMC도 앞으로 다가오게 될 텐데 다음 주의 움직임 어떨지 함께 전망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보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이 짧게 적어주셨는데 먼저 박철순 매니저님은 머니라고 적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머니, 돈. 이번 주 사실 증시를 되돌아보면 예. 주 초반에는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뭐 예상대로 갇힌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 다행인 점은 그래도 이번 주에 고점 기준으로는 최고가를 또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돈이라고 일단 증시 리뷰를 하면서 키워드를 적어드린 이유는 예.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였지만 돈을 잘 버는 기업, 돈 때문에 좀 이슈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수가 밀리는 가운데도 오늘도 오르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였다라는 거기 때문인데 예. 일단은 저 PBR 종목들이 지난달보다는 훨씬 더 상승 강도가 좀 약간 둔해졌구나, 좀 이제는 빼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안에서도 사실 순환매가 돌면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좀 저조했던 종목들은 그래도 키 맞추기를 하면서 잘 올라가는 장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시장 대비 훨씬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게 특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은 실적 기대감이 높고 회사의 어떤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 기업들, 그 중에도 저평가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이번 주 후반의 하락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뭐 화면에 수급 상황도 나왔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사실 코스피만 보자면 꽤 크게 그동안 이루어졌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장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찍힌 것 같아요. 많이 좀 순매도를 보였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저PBR 종목 쪽으로 많이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현선물 쪽에서 전부 다 지금 매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군들,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저밸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 있는 종목들은 크게 던지는 모습들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 쪽에서나 조금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던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도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빠질 때 걱정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던지고 있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사실 매수한 종목들도 꽤 있었거든요. 예.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순매수 종목 오늘 1위 종목은 금액 기준으로는 뭐 현대모비스였고요. 그다음 두산, 한국조선해양, 뭐 APR, 삼성전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을 여전히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는 던지고 있지만 이럴 때 오히려 사는 종목들이 과연 무엇인가? 항상 장 끝나고 이렇게 주요 수급별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군들, 섹터를 항상 체크하시면 종목을 선별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분석 먼저 들어봤고요. 다음은 송률 매니저 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는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예,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조정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의 고점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비해서 국내 증시는 나름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었던 PPI가 조금 약간 변수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2차 전지도 굉장히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내용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니켈 가격이 4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외로는 AI랑 로봇 중심의 순환매가 돌았었는데 이 PPI가 이번에 변수를 미친 영향이 뭐냐면은 지금 사실상 시장 같은 경우는 상반기 늦어도 한 6월에서 7월 정도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 P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지금 하반기로 사실상 거의 넘어가다시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로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근원 PPI죠. 근원 PPI도 예상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비해서는 나름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음 주가 중요한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빠르게 조금 순환매가 돌면서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AI,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수급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인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우리가 조금 시장을 많이 관망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 수요일에는 FOMC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고 다만 저는 이 건강한 조정을 거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초반까지 어느 정도 관망을 하시다가 다음 주 초반 이후에 조금 우리가 매매 전략을 수정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뭐 반도체 얘기는 두 번째 주제로 준비가 돼 있고요. 앞서서 박철수 매니저가 짚어줬지만 외국인에서 또 순매수 보이는 종목 중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있단 말이죠. 송일 매니저가 그동안 그렇게 좋아하던 또 섹터와 업종인데 현재 자동차 쪽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오늘 외국인 매수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순매수 중에 가장 강력하게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였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계속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증시에 12조 원 가까운 매수를 보이고 있고 1년 중에서 가장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먼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였습니다. 자동차는 저희가 1월에 좀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조금 현대모비스도 많이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업종 PBR이 0.67배로 거래가 되고 있고 굉장히 저평가인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1, 2월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살짝 부진한 건 맞습니다. 살짝 부진한 건 맞지만 그게 올해 전체적인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하반기로 갈수록 판매량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특히나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하고 성장 동력이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를 일회성으로 보지 않고 약간 장기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이 어느 정도 저 PBR에 해당이 되고 성장 동력이 받쳐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기아가 4월 초에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서 뭐 주주 환원책이나 이런 것들 1분기 실적도 공개할 걸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송일 매니저는 이전에 뭐 앞에 현대가 붙은 일부 부품주들 상당히 주목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분석 유효합니까? 예, 분석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 같고요. 이제 기아 CEO의 인베스터 데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주주하는 정책이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 주가 상승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글로벌 판매량을 보더라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가 않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대랑 기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충분히 좀 좋은 흐름을 끌고 왔는데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었다.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 흐름이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좀 무난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최근에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개선되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수출량도 작년부터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무난한 흐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뭐 GTC나 FOMC 얘기는 저희 프로그램 외에도 뭐 워낙 많이들 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익히 잘 아실 것 같고 그 외에 다음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일정들도 있습니까? 일단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20일 음. 날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가 사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사실 이 메모리 사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반면에 이 회계법 때문에 회계 기준 때문에 사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보다 한 달 정도 보통 실적 발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 실적이 어느 정도 잘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실적을 더 좋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에는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사실 통화 관련된 정책 발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FOMC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일본의 BOJ라든지 영국의 EOJ 같은 경우 BOE 같은 경우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어떤 각국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따라서 변동성은 생길 수 있다. 다만 이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보통 반등이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더 나는 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통화 정책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본 쪽에서 과연 금리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조정을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제로금리를 마치고 올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에서 좀 뭐 눈여겨볼 만한 투자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딱히 지금 볼 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매크로와 연관해서 살만한 것들은 사실 뭐 금리라든지 환율에 오히려 자유로운 업종들이 좀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리라든지 환율과 좀 자유로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각국의 어떤 통화 정책 때문에 금리나 환율이 흔들려도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헬스케어라든지 전통적인 어떤 산업재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볼만한 기업들은 뭐 방산주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좀 성장하고 있는 그 중에도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 성장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변동성이 좀 무난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길 매니저. 지금 뭐 5월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 대통령만큼 연봉을 받는 뭐 공무원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스타쉽 쏘아 올렸다가 48분이었나요? 만에 좀 실종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 전망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우주항공청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던 내용인데 좀 몇 가지를 체크해보자고 하면은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 제노코였죠. 위성 관련주였는데 이 우주항공 쪽은 계속해서 지금 나아갈 모멘텀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는 수은법 개정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고 특히나 지금 다양한 수출 계약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발사체 연구도 굉장히 잘 순항을 하고 있는데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사업이 아무래도 내년쯤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멘텀도 있는데 사실 이 우주항공 방산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하더라도 거의 한 2배 정도 넘게 올랐는데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갈 길이 너무 멀죠. 그리고 이제 뭐 로켓 관련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틀 전인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민간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5초 만인가 터졌죠. 5초 만에 터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이미 민간 로켓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지금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모멘텀 더해질 수 있는 섹터고 지금 수출 계약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방산뿐만이 아니라 로켓 발사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전에는 발사체를 러시아 걸 많이 갖다가 썼습니다. 갖다 썼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방산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추가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주까지 이슈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주제를 띄워주시죠. 네, 요즘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들쭉날쭉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 뭐 그대로 따라가진 않습니다만 역시나 우리 반도체도 약간의 조정 그리고 그 후에 반등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거의 다 입을 모아서 하고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다음 주에는 특히나 GTC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방이 궁금해집니다. 두 분의 전망, 의견 들어보죠. 보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인공과 재시작, 뭔가 긍정적인 내용들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박철수 매니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시장의 주인공 섹터를 뽑으면 당연히 뭐 반도체가 거의 단연 1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이 나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어떤 올해 성장 기대감이 가장 높은 섹터이면은 뭐 누구도 반박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AI 반도체가 이제 열풍을 보이면서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HBM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였던 건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범용 반도체죠.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표를 보면은 상당히 개선세가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램과 낸드도 지금 금액이라든지 단가가 계속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약간은 이 AI 관련된 쪽 반도체가 아닌 기존 범용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 계속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실적도 반도체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뭐 지금 엔비디아가 당연히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좀 빠지면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도 밀리는 경향은 있지만 가는 종목들은 또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AI 관련된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장기로 좀 봐야 되는 분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인 뭐 차익 매물을 피할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올라간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적은 비중을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또는 눌림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나 운영을 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올해 뭐 반도체만 봐도 충분히 포트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반도체 내에도 테마가 섹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혹시나 다음 주에 있을 GTC 관련해서 네. 눈여겨보는 포인트도 있으십니까? GTC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이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인데 GTC가 다음 주에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게 벌써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라클이랑 지금 엔비디아가 같이 공동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최근에 사실 이 두 기업이 계약을 체결했던 게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계약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의미 있는 뭔가 이 공동 발표를 통해서 내세우게 된다면 사실 지금 최근에 GPU가 시장을 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GPU를 써야지 AI를 구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지금 핫한 건데 너무 전방산업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구매자들 입장에서 이제 GPU가 아니라 AMD의 어떤 다른 경쟁 제품이라든지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런 리스크 요인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엔비디아 지금 거의 뭐 독과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SK하이닉스와 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 국내 밸류체인 기업들도 강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실질적인 서비스건 아니면 제품이건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송률 매니저의 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송률 매니저는 재시작이다라고 써줬는데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단 말이죠. 다시 좀 크게 치고 올라가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최근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AI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지수 매니저님께서 오라클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소프트웨어 오라클 CEO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고 신규 데이터 센터도 추가적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나 이게 어느 정도 추세가 꺾였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은 지금 미국의 빅테크 특히나 매니피센트 7 중심으로 AI 기조가 많이 꺾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매니피센트 7 같은 경우는 AI 중심의 사업을 개편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 AI 사용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불씨가 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건강한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아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뭐 누구보다 크게 아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저희 앞서서 뭐 특이점, 특별시를 통해서도 알아봤지만 일단은 미국 쪽에서 좀 지원금 8조, 우리 돈으로 따지면 8조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게 TSMC보다 조금 더 클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주가가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 하락을 방어할 수 없었던 이유? 뭐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굉장히 큰 보조금이죠. 큰 보조금이고 아무래도 경쟁사로 있는 대만 TSMC보다는 더 많은 보조금이 예상된다라고도 지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미약했다. 왜 그러냐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게 보조금이 아닙니다. 보조금이 아니었고 삼성전자랑 SK를 단순히 두 회사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순 보조금만으로는 지금 상황을 타파할 수 없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지금 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는 AI인데 그렇게 되면은 HBM이라든지 뭔가 AI 차세대 반도체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주는 게 오히려 투자 심리에는 영향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단순히 보조금 하나만으로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에 많이 중심되었던 투자 심리를 분산시키는 데 어려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뉴머로픽도 그렇고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하반기까지는 약간 경계를 해야 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뿐만이 아니라 DDR5도 지금 굉장히 좋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보조금 내용보다는 근본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중심으로 호재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주가를 반등할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기대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박철수 매니저님, 이번 주에 핫했던 또 뉴스 중에 하나라면 방금 송률 매니저가 얘기했던 거랑 또 연관이 되는데 삼성이 머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 내용이 또 많이 오가면서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고 또 반박 기사가 나오면서 실망을 한 분들도 있었고 삼성전자가 좀 가야 우리 지수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가 섞인 전망들 하는 분들도 많은데 삼성전자의 좀 의미 있는 반등 그리고 좀 수율이 높아지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소식들 언제쯤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사실 삼성전자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엔비디아 때문에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부각돼서 훨씬 더 상승률은 좋았지만 삼성전자도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당분간은 엔비디아와 거래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질주는 계속 되겠지만 왜냐하면 사실 이 HBM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면은 전방산업 수요가 너무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증가율이. 근데 지금 물건을 다 생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가 다. 거기다가 엔비디아 GPU의 대항마인 이제 AMD의 제품들도 나오고 여러 기업들에서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까지 HBM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만으로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 SDI도 분명히 이 시장을 점점 점유율을 높여나갈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지표들도 계속 개선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휴대폰 관련된 사업부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힘들었을 때 사실 이 휴대폰 사업부가 좀 방어를 좀 해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안 좋았던 반도체 사업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은 그대로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회사는 주가는 레벨업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키 맞추기 관련된 분야에서도 사실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 수급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좀 이번 달에 좀 많이 팔긴 했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다시 이거를 잡아먹으면서 지수를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횡보 구간에서는 충분히 지금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21선이라든지 201선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잡아올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고가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 또 끌고 가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율 매니저께 마지막 짧은 질문 드리면서 한번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GTC 2024에서 반도체 얘기만 나누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로보틱스 이런 주제들도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카이 계약 체결 소식에 또 로봇주가 주목을 받는 분위기를 조금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로봇주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예, 로봇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약간 이슈가 있었었는데 로봇은 너무 좋죠. 로봇 자체는 수요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다만 성장 속도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또 이거를 연관지어서 보려고 하는 미국 증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매니피센트 7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는 단순히 AI,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로봇하고 결합해가지고 어떠한 결과물을 내겠다 발표한 기업이 3개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지금 단순히 AI, 소프트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의 결합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뭐 지능법 관련해 가지고 로봇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연평균 12%씩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트렌드가 핫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약간 감속기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감속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핵심 부품이기도 하고 감속기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서 관련주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봇 중에서는 산업용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주에 대한 전망까지 마지막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두 분이 펼치는 신특별한 포트 대결 결과로 넘어가 볼 차례인데요. 오늘도 중계석에서 나유아 아나운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 어땠는지 함께 보고 오시죠.